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호림입니다. 그간 제가 발표해온 이 유튜브 그리스로마 신화 플러스 꽃고용이요. 이것이 이렇게 일상이 그리스로마 신화라는 책으로 드디어 첫 권이 출간됐습니다. 정말 유튜버로서 자긍스러운 일입니다. 지난해 일상이 그리스로마 신화에서요. 그리스 신화의 전령신 헤르메스가 들고 다니는 홀이 있는데 위에 달린 날개 이야기가 나왔죠. 특히 헤르메스는 지혜의 신, 과학의 신도 되기에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의술이야말로 과학이니까 오늘날 병원의 심볼에서도 쓰이고 있다고 그랬죠. 네, 여기도 보이죠? 참 그런데요. 등잔 밑이 어두워도 분수가 있지. 제가 해군 시절에 의무병으로 3년 3개월을 복무했어요. 그러던 시절 의무병이라는 표시로 바로 이 헤르메스 날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미국의 군의관 마크라는 것만 알았지 우리나라 해군 의무 장병들이 하나같이 이것의 근원이 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폼으로 달고 다녔던 겁니다. 참, 그때 우리의 문화 수준은 사실 그랬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로마 이름으로 머큐리,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봅시다. 우선 헤르메스의 생김새를 조각상들을 통해서 좀 같이 보십시다. 우선 이건 파리 르브르 박물관의 총동상이에요. 아주 르브르 박물관의 대표적 작품이죠. 그리고 이건 그리스 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올림피아 박물관이 대표격 조각 작품이에요. 워낙 대표급이라 그래서 그리스 올림피아를 대표하는 이런 포스터도 있더군요. 근데 조각이 묘하죠? 헤르메스가 웬 아기를 다 안고 있고 혹시 아들? 아니요. 헤르메스의 아버지 제우스가 바람 피워 뿌려놓은 배다른 동생으로 훗날 포도주의 신이 된 디오니소스예요. 제우스의 아내 헤라의 신이 성질이 나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대신 데리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뒷면 헤르메스의 볼기짝도 봐둡시다. 이건 로마 바티칸 박물관에서 만난 고대 그리스인들이 전통 모자를 쓴 헤르메스인데요. 왼손에 전령신이 호를 들고 있는 게 보이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캐나다로 이주한 후 우선적으로 그리스부터 갔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겠듯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부터 가봤죠. 그 까마득한 옛날 초등학교 때부터 이름만 들었던 신전이죠. 과연 거기 있더군요. 그때부터 그 일대를 그야말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샅샅이 살피며 촬영하고 난 뒤 말도 잘 안 통하는 걸 어찌어찌 물어 그리스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을 찾아갔죠. 정말이지 야 이런 데를 다 내가 와보는구나 싶더라고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방 저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선 처음부터 한 방 얻어맞은 듯 원 세상에 이건 뭐야 날개 달린 인어라. 세상에 이런 괴상망측한 그리스 스타일 인어가 다 있는 겁니다. 하여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말탄 소년 기수의 동상, 창을 막 던지려는 거대한 포세이돈의 동상 등 별의별 처음 보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이건 또 뭐야. 세상에 이런 황당한 조각 작품을 만난 겁니다. 좀 같이 보시죠. 정말 황당 소리 안 나와요. 추상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게 처리된 네모 돌기둥 위에 사실적으로 조각된 웬 수염 달린 남자가 기묘한 뭔가 음흉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데 청눈에 띄는 그 조각의 물건이 이게 정말 물건이었던 겁니다. 워낙 그리스인들은 신이 지은 인간의 아름다운 나체를 신에게 보이는 것이 최고의 제사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올림포스 신들에게 올리는 제사인 올림픽 경기 때 선수들은 모두 나체로 자기의 육체를 뽐내면서 경기를 했죠. 단 여성은 관객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걸리면 사형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면서도 고대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나체를 보이는 것에는 아주 죽을 만큼 질색팔색했지요. 그래서 로마 사형의 방식인 나체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을 아주 혐오스러워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처형 방식이죠. 군중들이 보기에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모든 남성 조각에서 남성의 심벌인 물건만은 아무래도 좀 거시기하니까 얌전하게 아래로 처져 있게
조각을 했죠. 이렇게요. 또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요. 다른 건 다 인체과학적으로 비례에 맞춰 조각해서 쓰면서도 남성의 물건만은 실제 인체 비례보다 훨씬 작게 조각했죠. 보세요. 이 우람한 헤라클레스, 이 덩치의 물건이 요만하다니요. 요것도 좀 보세요. 너무 작죠? 요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 성인 남성의 그 물건을 을에 마치 어린아이들 꼬추같이 귀엽게 포경 상태로 조각했죠. 사실 포경이 아닌 남성의 그 사실적이고 거대한 물건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민망스럽지 않겠어요? 특히 여성들 보기에는요. 그래서 모두 포경으로 꽃으로 조각되었죠. 보세요. 헤라클레스의 경우 이런 떡대 체격에 비해 이런 고추가 귀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티칸 박물관이 원반 던지는 사람의 경우 도시국가 대표급 선수인데 고추죠. 이건 그리스의 병사 역시. 그리고 이건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와 사랑의 신 에로스의 꽃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물건 묘사가 좀 못하다 싶은 경우에는 살짝 나뭇 잎사구로 가린 것으로 조각했죠. 저는 그게 그냥 상징적인 잎사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화과 잎이더군요.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는 애써 무화과 나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북쪽 텔단이라는 곳에서 아예 숲을 이루고 있는 걸 만났어요. 정말 신화와 성경 속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그런 걸 현지에서 만나니 참 반갑더라고요. 자, 바로 이렇게 헤르메스의 물건을 무화과 잎으로 살짝 가린 겁니다. 요건 또 에로스 거고요. 요것도 그렇고요. 다시 아테네 박물관에서 만난 망측스러웠던 조각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건 고개를 숙이고 있긴커녕 되레 잔뜩 성이 나서 완전 하늘로 치뻗고 있네요. 게다가 신체 비례로 보아 되레 더 크게 만들어졌고요. 안포경이네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야, 망측하죠. 근데 저게 대체 누구일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하자는 조각물일까 하고 말이죠. 제가 지금도 당연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한참 부족하지만 당시는 훨씬 더 부족했던 때였죠. 그러니 이게 누군지 감도 안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 직원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알아낸 것이 네, 경계의 신 헤르메스라고 하는군요. 경계라니 뭔 경계? 네, 그건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그저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었기에 언제나 전쟁이었답니다. 그러니 모든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경계를 엄격히 해야 했죠. 바로 그런 경계에 이런 걸 세웠다 이겁니다. 신이 정한 선을 함부로 넘지 마라 이거죠. 참 경계석 하나도 정성 들여서 만들었네요. 경계석? 네, 아주 중요했죠. 고대 중동 이야기라 구약 성서에서도 경계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시 경계에 이런 곳을 세우는 곳이 보이죠. 이건 서울시 경계에 세워놓은 해태상인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글쎄요.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닐 거로 봅니다만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 문양이 마침 그리스 문양이에요. 우리말로는 완자문이라고도 하고 벼락이라는 의미로 뇌문이라고도 하고 돌림문이라고도 해서 보료 방석에 그릇들에 도자기에 담벽에 돗자리에 각종 디자인 등등 많은 곳에 돌려가며 그려놓는 문이지요. 여기서 잠깐 뇌문 이야기를 할게요. 이 뇌문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도 많이 보아와서 모두들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으로 알기 쉬운데요. 이게요, 사실은 먼 옛날 그리스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로부터 육로로에서 또는 지중해로 소아시아로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 무늬를 쓰고 있죠. 이건 이 무늬의 오리지널 나라 그리스 박물관에 있는 2500년 전 뇌문입니다. 이건 오늘날 이탈리아 베르사체 패션 디자인에 들어간 뇌문이고요. 또 이건 독일 베르린 다리에서 촬영한 것.
또 이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궁전에서 본 모자이크. 또 이건 소아시아 튀르키예 이스탄불 박물관 문에서 보는 뇌문이고요. 또 이건 대서양 건너 미국 증권가 월스트리트의 뇌문. 또 이건 중국에서 사용된 경우고요. 또 이건 우리나라 현대 간판에, 담벽에, 고가도로에, 부여 정림사지에, 그리고 경주 불국사 정원에 사용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뇌문하면 무조건 그건 그리스의 심벌로 통합니다. 하여간 고대 그리스 신화 시대에서 비롯된 뇌문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와서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참, 그러면 혹시 이런 나치 심벌이나 한국 불교의 심벌도 고대 그리스 문양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답은 그렇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막론하고 땅은 다 붙어 있었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각기 문화를 전해주고 전해받았거든요. 물론 한자에 만자도 있고요. 보세요. 그 너른 바다 그 대서양으로 뚝 떨어져 있어서 그리스와 육로로는 관계가 없었던 아메리카 대륙, 그 중에서도 중남미, 거기에서도 콜럼버스 이후 백길이 열리니까 그리스 문화가 흘러들어가. 이거 보세요. 멕시코의 자동차 번호판에서 보는 그리스 문양 보이시죠? 멕시코 유타칸 반도 칸쿤에서 촬영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전문 영역이 많은 그리스의 헤르메스 신의 심벌 날개로 시작해서 우리 생활에 꽉 차있는 그리스 문양, 즉 뇌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는데요. 이렇게 첨단 국제화 시대의 대화에서 국제 지식으로 헤르메스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헤르메스와 경제, 나아가 돈으로 연결되다 보니 헤르메스는 도둑놈의 신도 된다? 저승길도 안내하는 신이다? 하는 못 들어보셨을 것들도 이미지로 보여드리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다음에서 그럼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